오늘 아침 에일라트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으로 인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으며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루 전 이 단체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으나 요격된 데 이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레그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후티가 발사하는 거의 100%를 요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동안 예멘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멘의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특별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 언급이 없다는 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스라엘에겐 이란이라는 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예멘의 후티 위협은 분명히 두 번째 우선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레바논에 집중할 때도 헤즈볼라는 후티보다 이스라엘에 더 큰 위협입니다. 후티는 거리가 멀고 비축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이란과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한 차례 전투를 겪었고 이제는 더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후티에 대응할 수 있는 더 자유로운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 정보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고 싶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전선이 조금 더 완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레게브 전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이자 네타냐냐후 총리의 전 수석 고문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오타와 대학교 공공 및 국제문제대학원의 토마스 준호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준호 교수님, 예멘 전문가이시니까 예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후티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후티가 지금까지 싸움에 참여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티는 이스라엘의 훨씬 더 발전된 방공망 때문에 쉽게 요격되는 미사일 한두 발을 발사했을 뿐이고 실제로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후티는 현재 전투에서 군사적 힘의 균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자기 국민들과 지역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른바 저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자신들이 존재하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했듯이 홍해 봉쇄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공격을 재개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홍해에서 공격을 재개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봉쇄된다면 그 영향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에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 이스마일 카하니 즉 IRGC 사령관이 홍해 바브알만답 그리고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란이 미국에 가하고 있는 새로운 수준의 압박입니까? 우리는 또한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도 예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란과 후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회의적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회의적입니다. 이란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는 이란이 전선의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레바논, 예멘, 가자 등 모든 전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이 전장들을 분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의 이란 전쟁과 레바논 전쟁에 대한 협상을 분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란은 이 모든 전선, 모든 분쟁 지역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그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들은 레바논과 이란뿐만 아니라 홍해, 이란, 예멘도 별개의 전장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전장이라는 신호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정식에는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심지어 동서송유관을 사용해온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홍해에서 선박 공격은 그들의 석유 판매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는 거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사이에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사이의 전쟁이 기술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전쟁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과의 전선을 다시 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페르시아만과 이란과의 전선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선을 조용히 하려고 후티 반군에 돈을 준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홍해에서 전선을 다시 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로 피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후티 반군은 불과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단을 보내 양측 간의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협상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사태를 확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 몇 발 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타와 대학교 공동 및 국제문제대학원의 토마스 준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